정옥 씨가 며느리 지영을 처음 봤을 땐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성실해 보였고 웃는 얼굴이 단정했거든요. 명절이면 일찍 와서 옆에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차례상 준비도 거들었죠. 어머님, 이건 제가 다듬을게요. 어머님, 또 뭘 하면 될까요? 어머님, 그거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옥 씨 마음은 뿌듯했어요. 아, 저 아이는 참 마음이 곱구나.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아들네 생활이 넉넉해지면서부터였죠. 예전엔 늘 검소한 옷차림이었는데 이제는 명절에 집에 올 때도 값비싼 가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왔어요. 말투도 달라졌죠. 어머니, 요즘은 힘들게 집에서 명절 음식 안 하고 다 사 먹어요. 너무 그렇게 얽매이실 필요 없어요. 처음엔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다 그럴 수 있다고 넘겼죠. 그런데 점점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어요. 명절이면 늘 함께하던 자리가 점점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설에는 회사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추석은 출장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매번 핑계를 대며 늦게 오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기까지 했죠. 정옥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디 명절에만 매여 사니 젊은 사람들 사정도 있겠지. 하지만 속은 쓰렸어요. 차례상을 정성껏 차려놓고도 며느리 얼굴 한 번 못 본 채 상을 물릴 때가 많아졌거든요. 혼자 앉아 음식을 치우다가 마음이 괜히 쓸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걸 왜 하고 있나 싶다. 그런 푸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죠. 더 속 터지는 건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 지영은 시댁엔 못 온다고 하면서 친정 부모님은 꼬박꼬박 챙겼거든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자랑처럼 SNS에 올렸어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정옥 씨 눈에 그 글귀는 비수가 돼 꽂혔습니다. 우린 뭐 부모가 아닌가. 밤마다 누워서 그렇게 중얼거릴 때가 많았어요. 시아버지 창호 씨는 겉으로는 늘 담담했죠.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할수록 실망만 크지.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쓰라렸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뼈 빠지게 일해서 학교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준 게 누구였는데 지금은 마치 짐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 민수의 태도는 더 서운했어요. 정옥 씨가 속상해서 말이라도 하면 민수는 늘 아내 편만 들었거든요. 엄마, 지영이도 바쁘잖아요. 명절이라고 빠지면 회사에서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정옥 씨 마음을 더 후벼 팠습니다. 그래. 회사 일은 다 소중하고 우리는 뭐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앞에서는 꾹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어느덧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는 주말이 다가오자 정옥 씨는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설마 이번에도 안 오진 않겠지.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달아주겠지. 손수 장아찌며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두고 깨끗이 집안 청소까지 마쳤죠. 마음속에서는 괜히 설레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찾아와 앉아있는 모습, 손녀 수진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장면을 떠올리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지영이도 회식이랑 행사가 겹쳐서요. 순간 정옥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이번에도 못 온다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내뱉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바쁘면 뭐 어쩌겠니?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정옥 씨는 동네 아는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아드님이랑 며느님 이번에 또 해외여행 가셨던데요? 사진 봤어요. 네. 해외여행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급히 전화를 끊고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휴대폰을 켰죠. 지인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영이와 민수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활짝 웃으며 공항에서 찍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그 한 줄의 글귀가 정옥 씨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회사 일로 못 온다고 했던 아들 부부가 정작 친정 부모와는 여행을 간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옥 씨는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어요. 창호 씨가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다 말고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정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창호 씨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평소엔 늘 아들을 감싸고 넘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죠. 여보, 이제 됐어. 너는 참지 마. 짧고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정옥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러는구나.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마저 우리를 이렇게 기만하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이번 거짓말 하나로 폭발해버린 거였죠.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창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야. 그래요, 그냥 넘어갔더니 결국 우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날 밤 두 노부부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자존심, 짓밟힌 가족의 의미,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난 건 단단한 결심이었죠. 이번에는 우리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정옥 씨는 하루하루가 허무했어요. 부엌에 앉아 반찬을 다듬다가도 멍하니 손을 멈추곤 했죠. 김치를 담그며 우리 아들네 가져다 줘야지. 하던 입버릇도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줘봐야 버릴 거잖아. 고마움은커녕 귀찮아하기만 하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끊어진 듯 했어요. 창호 씨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더는 기대하지 맙시다. 기대하면 우리만 힘들지. 정옥 씨는 울컥하며 대답했죠. 여보, 그래도 어떡해. 아들이잖아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미워도 서운해도 결국은 아들이라고 감싸게 된다니까요. 창호 씨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어요. 감싼 게 벌써 몇 년째야?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아닌가? 한 번이라도 고마워했나? 이젠 달라져야 돼. 우릴 그냥 혹으로 알게 놔두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언제보다 단단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살던 창호 씨였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정옥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이제 바빠. 너희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민수는 난감한 기색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많이 죄송해해요. 하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정옥 씨의 눈이 번쩍하며 매서워졌습니다. 이해. 네가 말하는 이해가 뭔데?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다 필요 없다. 민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날 밤 정옥 씨는 창호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옥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라는 걸 함부로 무시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창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괜히 세월이 아니지.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고. 두 사람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더 이상 참는 건 무의미했거든요. 며느리 지영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SNS에 근사한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와 고급 한정식 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정옥 씨는 그걸 보며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 두고 봐라. 그날 이후 두 노부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칼날 같은 계획이 서서히 다듬어지고 있었죠. 민수는 요즘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늘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던 어머니가 이제는 전화를 받아도 짧게만 대답하고 끊어버렸거든요. 엄마, 저예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래, 바쁘다. 끊어라.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말에 집에 들렀지만 부모님은 마당 한쪽에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 냉랭한 분위기에 괜히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죠. 민수는 돌아와 아내 지영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굳이 왜 거짓말을 했어? 그냥 여행 간다고 했으면 부모님도 이해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죠. 아직도 몰라? 이해 못하시니까 거짓말한 거잖아. 우리 삶도 중요해. 회사에서 더 올라가려면 인간관계도 챙겨야 하고 해외여행도 필요해.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 건데?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며칠 뒤 민수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지만 정옥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바빠서 못 온다던 사람이 웬일이니? 지금은 할 말 없다. 엄마,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영이도 사실 오고 싶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그 순간 정옥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회사 일. 회사 일. 그 핑계가 이제 몇 년째니? 너도 똑같아. 네 아내 일 핑계만 대면서 네 입으로 사과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민수야, 네가 내 편이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니? 그 한마디에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태연하게 TV를 보며 말했죠. 또 잔소리 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으실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엄마 눈빛이 그냥 화난 게 아니었어. 뭔가 결심한 눈빛이었어. 지영은 비웃듯 말했죠. 설마 부모님이 우리한테 뭘 어쩌겠어. 하지만 민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본인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그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이상해. 그냥 화난 게 아니야.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준비라니. 오바하지 마. 괜히 겁먹지 말고 그냥 신경 끄라니까. 하지만 민수는 차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이미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모님 집을 다시 찾았어요. 낯선 정적이 감돌았죠. 평소라면 정원에 빨래가 걸려 있거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어야 했는데 집은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것처럼 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웃이 나왔어요. 아, 아드님이세요? 부모님 며칠 전 이사 가셨어요. 짐 싹 빼고 떠나셨는데 모르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를요? 어디로 가셨다던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워낙 급하게 나가셔서 저도 놀랐어요. 민수는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손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죠. 이게 뭐야?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며칠 뒤 민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민수에게 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자 안에는 부모님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명절마다 핑계를 대며 늦거나 오지 않았던 날들, 어버이날 거짓말까지 하고 우리를 속였던 날도 말이다. 그래, 아들 부부의 삶이 중요할 수 있겠지. 하지만 부모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단다.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는 동안 우리는 묵묵히 지켜봤다. 이제는 우리가 결심할 차례다.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심이라니 도대체 무슨 결심을 말하는 거야? 며칠 후 부모님이 머무는 곳을 어렵게 찾아낸 민수 부부는 그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조용한 집. 두 노부부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민수가 다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정옥 씨는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니? 우리가 그냥 늙은이로만 보였겠지. 창호 씨가 그제야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놨어요. 안에는 건물 등기와 땅 문서, 은행 통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는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건 다 우리가 평생 읽고 온 거다. 너희한테 줄 생각은 없다. 민수와 지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힘들다고? 그래. 너희 힘든 것만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네 아내는 우리를 무시했고 너는 늘 침묵했지.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된 거다. 정옥 씨가 덧붙였어요. 우린 이제 기대도 원망도 안 해. 대신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들에게 다 물려줄 거야.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 지영은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엄마, 아버지,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두 노부부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돌아가. 이제 우리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그날
아들 부부는 결국 허탈한 발걸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건 오직 차갑지만 단단한 한마디였어요. 부모의 마음은 진심으로 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다. 부모님 집에서 차갑게 쫓겨나듯 나온 민수와 지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죠.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민수는 운전대만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지영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영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부모님한테 잘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 민수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 말이 나와? 명절 때마다 핑계대고 안 간 게 누군데? 친정 부모만 챙긴 게 누군데?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지영은 고개를 획 돌려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당신은 뭐 했는데? 부모님 앞에서 변명이라도 해봤어?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어? 당신은 늘 내 뒤에 숨어서 이해해주세요만 반복했잖아.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난 적어도 부모님을 속이진 않았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행 간 건 당신이었잖아. 결국 이유는 다 당신 때문이야. 지영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러는 이유가 다 나 때문이라고. 아니, 그건 당신이 아들 노릇을 못했기 때문이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런데도 무기력하게 가만히만 있었지. 그 결과가 지금인 거야. 민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지금 와서 네 탓, 내 탓 따져서 뭐가 달라져? 재산도 하나도 안 주신다잖아. 차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의 무게가 두 사람을 동시에 짓누르고 있었죠. 민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어. 부모님이 늘 용서해 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부모님도 결국 사람이었어. 상처받으면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런 재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건물, 땅, 예금 그걸 다 숨기고 계셨다니.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진심으로 대했더라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린 다 잃었어. 부모님 마음도 신뢰도 이제 와서 아무리 무릎 꿇어도 빌어도 돌이킬 수 없겠지. 지영은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부모님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탓하면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였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 믿었던 미래.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뒤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끝없는 원망과 후회뿐이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여름이 되었어요. 시골 마을 작은 집 마당에는 수국이 피어나고 그 앞에 정옥 씨와 창호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때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10살 손녀 수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 왔구나. 아이고, 많이 컸네. 정옥 씨가 손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창호 씨도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죠. 그래. 우리한텐 우리 수진이가 제일 큰 선물이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자주 싸워요. 저는 그냥 할머니 집이 더 좋아요.
순간 정옥 씨와 창호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도심의 아파트, 민수와 지영은 여전히 날카롭게 부딪히며 살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을 닫으신 거야. 아니, 다 당신 잘못이지. 제대로 아들 노릇했으면 이런 꼴 안 났어. 서로를 탓하며 그들의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화려했던 생활도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SNS에 자랑처럼 올리던 사진도 멈추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다시 시골집. 수지는 정옥 씨의 무릎에 앉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컸어도 꼭 내년 달아드릴게요. 정옥 씨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만 있으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다. 창호 씨도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우린 이제 수진이밖에는 없다. 할아버지도 더 바랄 게 없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손주의 웃음 하나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죠. 하지만 거짓과 무시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늦기 전에 해야 하는 약속이라는 걸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사연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